AI 프렌즈에서 올해 그 3번의 데이터 경진대회를 현재 2번은 지금 끝났고, 2번째 대회는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전력 수요 및 S&P 예측 경진대회가 5월 1일부터 6월 20일 날 있고요. 현재 여기 데이콘 홈페이지하고 페이스북에 보시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유튜브로 참여하신 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뭐 여기 써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보통 발표자를 만들 때는 텍스트를 많이 쓰지 않는데, 이게 웹사이트에서 좀 정보를 좀 드리는 차원에서 텍스트를 좀 썼습니다. 여름철에 기온이 1도 오르면 우리나라 전력 수요가 100에서 200만 킬로와트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여름, 겨울, 그래서 전력 수요가 증가 많이 한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력이 이게 공급이 딱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수요가 정해진 공급에 딱 가져가는 구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공급되고 실시간으로 수요가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바뀌거든요. 왔다 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유 있는 전력들 좀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유 있는. 그렇다면 여유 있는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전력이 쓰일까를 예측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전에 거의 10년 전 넘게 뭐 블랙아웃 한번 있었는데, 어떤 예비 전력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지 못했고 그때 최대 전력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전력 거래소에서 기온 조도, 질문은 제가 다 하고 나서 일단 마지막에 한번 몰아서 한번 받겠습니다. 아마 좀 빨리 나가시는 분이 아마 계실 것 같아 가지고요. 보통 전력 거래소에서 정말 잘하고 계시고요.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분들은 기온과 조도와 풍속과 습도, 강수량 등 기상 데이터하고 불쾌지수, 체감온도 등 사람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다 쓰신다고 합니다. 네, 어떤 데이터를 쓰시는지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접근성에는 제한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전력 수요를 예측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하신 것들 잠깐 보면 그 기술 발전 전망들과 전력 수요 전망, 여러 가지 환경 영향, 에너지 정책들을 기반으로 해서 전력 수요의 기본 계획을 세웁니다. 신뢰성 기준, 경쟁 촉진, 뭐 금융 촉진,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이슈와 어떤 사회적 이슈, 경제적 이슈를 다 포함을 해서 전력 수급 안정 지구 어떤 계획들을 세우시고요. 그러면 이제 전력 수요는 그렇게 딱 결정이 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번 데이터 경진대의 문제가 전력 수요 예측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S&P 개통 한계 가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개통 한계 가격은 그 또 우리나라의 발전원이 원자력, 석탄, LNG 중유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원이 있는데, 이게 원자력이 당연히 어떤 동일한 전력을 발생하는 데 가장 원가가 저렴하고요. 중유하고 LNG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름이 아니라 전기를 많이 안 쓸 때에는 원자력과 석탄에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재료, 그 원료의 그 원가가, 저희는 발전 원가라고 얘기하는데 전력을 생산하는 원가가 낮은 걸로 쓰기 때문에 낮은 전기 요금을 낼 수가 있는데, 여름이나 겨울처럼 갑자기 전력 소비가 급증할 때는 그 발전 원가가 비싼 LNG나 증유가 이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기본적인 가격들이 올라갑니다. 기준 가격들이 올라가는데, 이제 보통 그걸 쉽게 말씀드리면은 한계의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 문제는 전력 수요도 중요하고, 그럼 그 전력 수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발전 원가가 다른 발전원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전기 요금을 결정하는 S&P가 역시 또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3차 대회에서는 기상 데이터를 이용해서 S&P하고 전력 수요를 예측하는 문제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상 데이터, 저희가 대회에서 제공하려고 하는 기상 데이터는 이제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AWS라고 하는 데이터, 방제 기상 관측 장비에서 얻어진 데이터 셋이 있고요. 그 방제 기상 관측 장비의 데이터셋은 전국 주요 관측 지역하고 도서 산간 지역에서 무인으로 운영됩니다. 무인으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그냥 일반인이 맘만 먹으면 접근하실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관측이 되고 기압, 기온, 습도, 풍향, 풍속, 강수량 등을 실시간으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회에서 제공하려고 한 데이터셋은
두 번째 ASOS라고 Automatic Synoptic Observation System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 종간 기상 관측 장비. 딱 보시면 앞에서 보셨던 거하고는 정말 다르잖아요. 잘 설계되어 있는 공간에서 자동 관측, 목측 관측, 병행 관측 이런 세 가지 어떤 관측 포인트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뭐 구름, 증발량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96개 지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유인 관측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두 가지 데이터셋을 다 드리고 그 데이터셋에 따라서 전력 수요와 S&P를 예측하는 문제로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력거래소, 기상 데이터 포털, 공공 데이터 포털에 확보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제주지역에서 향후 일주일 후에 28일 동안 일별 전력 수요하고 S&P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예측 대상은 일별로 전력 수급값하고 일별로 S&P 평균 최고 최저값들을 총 네 가지 값들을 예측하는 문제고요. 그 좀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다음 장 이거 주의사항들은 그 웹사이트 가셔서 보시면 좀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데이터셋을 두 번 드릴 겁니다. 두 번. 두 번을 드릴 건데 첫 번째 5월 1일 날 공개되는 데이터는 그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2년 데이터와 2년의 기상 데이터하고 S&P 그다음에 그 수요 전력 수급값들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5월 1일 날 공개된 데이터셋을 가지고는 일종의 학습 모델과 기본적인 밸리데이션 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러면 저희가 5월 19일에는 두 번째 데이터셋을 드릴 겁니다. 2018년 2월 1일부터 그 아까 이제 1차 버전에서 1월 31일까지인데요. 버전 2에서는 그 뒤에다가 2월, 3월, 4월, 5월 데이터 5개를 더 드릴 겁니다. 5개를 드리면 이제 뭘 예측하셔야 되냐? 그러면은 첫 번째는 버전 1에서는 뭐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2020년 2월 7일부터 3월 5일까지 그 다음 28일 걸 예측하시면 되고 버전 2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그 다음 데이터 시점 밑에서 보시면 버전 2를 활용했을 경우에 5월 25일부터 6월 21일까지의 전력 수급 실적이랑 S&P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저희가 기상 데이터를 가지고 전력 수급과 그 S&P를 예측하는 문제는 이해하셨을 거라 보고 있는데 저희가 그 준비한 대회가 5월 달에 됩니다. 5월 달. 5월 1일 날 시작해서 5월 31일 날 끝나는 대회인데요. 그러면은 여러분께서는 5월 18일까지 데이터만 이용해서 향후에 6월 21일까지 예측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데이터가 없어요. 대회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평가할 때 저희가 그날 계속 저장을 해가지고 그날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할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리더보드가 있으면은 매일매일 새로 얻어지는 값들에 따라서 그 결과값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저희도 모릅니다. 저희도 모릅니다. 누가 1등 할지 저희도 모르고 여러분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값이 정말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그날이 돼봐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는 아주 재밌는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도 데이터가 없거든요. 네. 그때 그 전력거래소 데이터를 이용해서 얻어지는 값들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냥 업데이트해서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이 리더보드가 정말 살아있는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러면 이제 어떤 평가 결과에 대한 매트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 RMS는 다 유명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RMS 같은 경우에는 그 스케일이 만 레벨, 100레벨에서의 어떤 퍼센트에 따라서 이제 스케일이 큰 쪽으로 딱 편향되거든요. 만 움직이는 거하고 100 움직이는 거 10% 차이 나면 거의 만 움직이는 거에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RMS가 본 문제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SMAP 같은 경우에는 또 과소 추정,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준에서 적은 값으로 추정됐을 경우에는 에러가 높게 산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저희 문제에 적합하지 않아서 그 데이콘에 같이 대회를 준비하신 데이콘에 계신 안성진
연구원께서 좀 아이디어를 주셔서 요즘에 Kaggle 대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WRMS SE를 저희는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어떤 그 특정 시점에서의 참값과 예측값을 구분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참값과 예측값의 어떤 이전 시점, 그러니까 시점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 특정 문제, 특정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대 과소 추정 문제를 다 어떤 그 한계점을 다 넘어갈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이 WRMSSE 문제를 가지고 이제 웨이트, 나중에 각각에 대해서 시간에 따른 변화량들을 가지고 에러를 보고 그 각각의 어떤 변수 값들에 대해서 웨이트 썸을 하는 형태로 이와 같이 이제 저희는 WRMSS2로 이제 관련된 문제 정확도를 평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WRMSES 같은 경우에는 뭐 스케일의 변화에 따라서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 RMS 그 다음에 이제 과소 추정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다 해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은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보통 데이콘 경진대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개인 팀 뭐 다 참여 가능하실 것 같고요. 채점 순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가채점 같은 경우에는 1차 버전 1 데이터를 이용해서 3월 5일까지 기간에 전력수급 SMF 데이터를 채점하고 최종 순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모르는 6월달 데이터 5월 21일까지의 데이터만 이용해서 잠시만요. 5월 18일? 그쵸. 5월 18일까지 데이터만 이용해서 그 이후 일주일, 그러니까 일주일 후부터 예측하는 거거든요. 딱 오늘까지 데이터를 이용한다. 그럼 일주일 후부터 28일 동안 데이터를 예측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어 제가 볼 땐 다른 영역에서 다른 문제로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좀 상당히 좀 그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6월 21일까지는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때그때 매번 평가를 해서 6월 31일 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대회 전반적 운영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웹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뭐 제출 코드에 관련된 부분들도 다른 1차, 2차 대회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외부 데이터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근데 사실은 지금 전력거래소에서는 그 엄청나게 많은 잘하시는 분들께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전력 수요하고 SP를 예측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데이터를 이용하긴 하거든요. 데이터셋의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한다. 그러면 대박 나는 거죠. 네, 대박 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을 하시고 내가 내 정확도를 내 오차율을 몰라요. 제출할 때에도. 왜 그러면 6월 1일부터 쌓아가는 데이터를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쫄깃한 관전 포인트를 기대하시면서 좀 대회를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뭐 7시부터 8시 20분까지 뭐 얕고 진짜 얇습니다. 뭐 제대로 하는 거 별로 없고요. 얕고 넓은 기계공학자의 AI 적응기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좀 제 나름대로 좀 부족하지만 좀 설계했던 문제를 가지고 데이터 경진대에 준비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